좀 재판 얘기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술 주소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의 자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어떤 관계냐. 예.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보통의 어떤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제 경제적 공동체인지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증거를 보면 최순 씨가 시내 모 백화점에서 뭐 대통령의 잠옷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청와대에 이제 들여보내주고 예.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 봉투에다가 또 문서를 갖다가 이제 최순 씨가 전달해주고 무언가를 가져가 그렇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최순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일상사를 거의 다 챙긴 것이 아닌가. 거의 뭐 가족같이. 예. 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중요한 문건들을 최순실한테 수시로 들려보내면서 최순실의 판단이나 또 최순실의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즉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두 사람과의 관계에는 뭔가 하나의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 이런 예. 것들은 특검이 어떤 전반적인 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 진술 조서를 일단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삼성동 자택이 있었고 의상비 얘기 나오다가 박 전 대통령의 잠옷이나 주스를 이 운전기사의 말대로면 최 씨의 신용카드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말은 좀 바꿨지만 어쨌든 그 용어로 계속 쓴다면 그것을 특검이 이제는 하나씩 입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재판 과정 속에서 특검이 입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씩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최순실이 챙겨줬다.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도와줬다라고 박 대통령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사로운 일을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어떻게 지불했냐는 거예요. 돈을 박 대통령이 지불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최 씨의 개인 그 신용카드라든지 혹은 얀슨이라고 해서 최 씨가 만든 회사의 법인카드로 썼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모든 사사로운 생활용품들을 최 씨가 지불을 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특검은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얀슨이라는 법인카드, 그다음에 최순실의 개인카드, 이 점을 지금 재판에서 보여준 거죠. 이런 물건들을 산 돈이 박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냐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검찰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특검은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부도 경제 공동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이것 봐라 이렇게 사소하고 중요한 부분 모두 같이 지급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공유를 했다면 다른 부분은 이미 더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방증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 경제 공동체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볼 정황이 되는 겁니까? 그 뇌물죄의 유죄 판결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려면 뭐 사소한 모든 것들을 챙겨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최순실 씨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비서 집사 가족보다 더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밝혀진 것 같고요. 거기서 플러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까지 성립한다라고 보려면은 결국은 돈 관계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돈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두 사람이 완전히 그 하나의 통일된 수입과 지출을 썼던 관계 이렇게까지 이제 증명이 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받은 것인데 이것이 제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라고까지 하는 논리는 사실 법리적으로 뭐 판결상 잘 있어왔던 뇌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좀 동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되는 부분이 최순실 씨 운전기사가 들어간 다음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게 만약에 지금 특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문서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왜 이 민정수석 문건이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 이제 한 번은 이게 자주 이제 왔다 갔다 이 봉투가 오니까 근데 이제 이 봉투가 집에 가지고 오면 최순실 씨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장시호 씨가 이제 몇 수차례 목격을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게 뭐가 들었을까 이제 궁금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최순실 씨가 없는 사이에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이제 봉투를 뜯어봤다네요. 그래서 예. 뜯어와서 서류를 봤더니만은 민정수석실의 이름이 찍힌 문서가 있었다는 거죠. 장시호 씨가 몰래 봤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인사와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문을 검증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주로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민정수석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또 민정수석실 문건이 왜 최순실에 가 있을까?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즉 뭐냐면 인사검증 단계에서 최순실한테 문건을 보냄으로 해서 최순실이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이 가겠구나 아니면 이 자리에 이 사람을 보내라라든지 그런 식의 정보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롯데 같은 경우 이 SK 롯데 같은 경우에 예. 돈을 7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롯데가 이제 압수수색하기 이제 바로 이제 직전에 돌려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 중요한 어떤 검찰 관련된 정보를 혹시나 최순실 씨가 수시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가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았냐? 바로 이런 문건 교환. 지금 보면 정호성 비서관이 교환한 문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문건을 교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호성 예. 비서관이 교환한 문건은 이제 그런 지금 기소가 돼서 몇 건 돼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낸 문건이 그렇죠.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또 다른 이제 어떤 문건이라고 보여진다라면 그러면 최순실 씨가 수시로 청와대 내부 자료들을 이제 쭉 받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마다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이제 관저에서 거기서 뭔가 이 3인방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 회의했다는 아니겠어요? 얘기도 있었고. 자, 그러면 최순실 또 그 회의를 하려면 청와대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꿰뚫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문건을 통해서 청와대 전체 움직임들을 최순실이 상당히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특검에 볼 때는 결국 예. 최순실이 전체 국정농단 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왜 민정수석의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라면 우병우 수석이 과연 몰랐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심들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진술조서에 보면은 일주일에 2, 3회 가량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그 양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최순실의 어떤 증언 중, 그러니까 예. 최순실의 증언이 아니라 최순실을 언제나 옆에서 보좌했던 운전수라든지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최순실이 언제나 좀 짜증을 부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국정을 막 그랬죠. 챙기는데 예. 내가 이렇게 왜 자꾸 부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바로 이 문건들, 지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 3회 정도의 에 걸쳐서 계속 문건들이 왔다면 예. 그 문건이 첫 번째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는 자신의 민원과 관련된 문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어떤 그런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일을 공무원들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안 됐을 경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채찍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정황이 몇 군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예. 문화부 문화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보고 문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됐나 같은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민정수석실과의 관계 또는 보고 문건 이런 것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자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뭘 하는데 외교적인 또 다른 안보적인 것 또는 다른 인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준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근거는 통화에서 나오죠. 그런데 통화 내용만 갖고서는 사실은 전체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2,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굉장히 많은 국정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럴 정도로 아주 뿌리 깊게 사실은 최순실이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이 문건 쇼핑백들도 스테이플러로 박음질을 한 다음에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 사람도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일단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그 준비를 예. 많이 한 것 같고요. 관련돼서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호성 비서관이 이게 전달한 문건과는 별개로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야 될 서류가 있었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어쨌든 최순실 씨가 뭐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문건을 직접 보기 위한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 문건이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건 유출 혐의도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복원이 되고 기록이 남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현실 그 오프라인 상으로 서류 자체를 가져가서 보여주고 그 서류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서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지금 이영선 경호관이나 윤전추 행정관만을 통해서 직접 전달한 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문서들일 것 같고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굉장히 집중해 왔고 뇌물죄가 유죄가 돼야만이 죄가 있고 그렇죠. 뇌물죄가 무죄가 예.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이제 뭐 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왔는데 예. 사실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상당히 크고 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만 봐서는 그냥 한두 번 정도 정보가 누설되거나 문건이 나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1급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무겁게 또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청와대 중요한 문건들을 최순실한테 수시로 들려보내면서 최순실의 판단이나 또 최순실의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즉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두 사람과의 관계에는 뭔가 하나의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 이런 예. 것들은 특검이 어떤 전반적인 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 진술 조서를 일단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삼성동 자택이 있었고 의상비 얘기 나오다가 박 전 대통령의 잠옷이나 주스를 이 운전기사의 말대로면 최 씨의 신용카드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말은 좀 바꿨지만 어쨌든 그 용어를 계속 쓴다면 그것을 특검이 이제는 하나씩 입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재판 과정 속에서 특검이 입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씩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최순실이 챙겨줬다.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도와줬다라고 박 대통령도 이것 봐라 이렇게 사소하고 중요한 부분 모두 같이 지급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공유를 했다면 다른 부분은 이미 더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방증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 경제 공동체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볼 정황이 되는 겁니까? 그 뇌물죄의 유죄 판결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려면 예. 뭐 사소한 모든 것들을 챙겨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예. 그거는 최순실 씨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비서, 집사, 가족보다 더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밝혀진 것 같고요. 거기서 플러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까지 성립한다라고 보려면은 결국은 돈 관계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돈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두 사람이 완전히 그 하나의 통일된 수입과 지출을 썼던 관계 이렇게까지 이제 증명이 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받은 것인데 이것이 제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라고까지 하는 논리는 사실 법리적으로 뭐 판결상 잘 있어왔던 뇌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좀 동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되는 부분이 최순실 씨 운전기사가 들어간 다음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게 그렇죠. 만약에 지금 특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문서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왜 민정성 문건이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 이제 한 번에 이게 자주 이제 왔다 갔다 이 봉투가 오니까 근데 이제 이 봉투가 집에 가지고 오면
최순 씨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장시호 씨가 이제 몇 수차례 목격을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게 뭐가 들었을까 이제 궁금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최순 씨가 없는 사이에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이제 봉투를 뜯어봤다는.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예. 사사로운 일을 예.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어떻게 지불했냐는 거예요. 돈을 박 대통령이 지불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최 씨의 개인 그 신용카드라든지 예. 혹은 얀슨이라고 해서 최 씨가 만든 회사의 법인카드로 썼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모든 사사로운 생활용품들을 최 씨가 지불을 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특검은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예.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얀슨이라는 법인카드, 그다음에 최순실의 개인카드, 이 점을 지금 재판에서 보여준 거죠. 예, 이런 물건들을 산 돈이 박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냐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검찰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특검은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부도 경제 공동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좀 재판 얘기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술 주소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의 자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어떤 관계냐. 예.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보통의 어떤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제 경제적 공동체인지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증거를 보면 최순 씨가 시내 모 백화점에서 뭐 대통령의 잠옷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청와대에 이제 들여보내주고 예.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 봉투에다가 또 문서를 갖다가 이제 최순 씨가 전달해주고 예, 무언가를 가지고 그렇죠. 나오고.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수시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예. 걸로 보면 실제로 최순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일상사를 거의 다 챙긴 것이 아닌가. 거의 뭐 가족같이. 예. 또 청와대에서는